오늘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기치 않은 일종의 그 컨틴전시, 영어로 돌발 변수라고 얘기하나요? 뭐 여기다 경영자분들이니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끊임없는 돌발 변수가 생기죠. 예상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고 이겨내느냐.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일명 그 회복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국난에 처했을 때, 또 코로나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리질리언스, 영어로 회복력인데, 그 회복력이야말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용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중용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바로 그 회복력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역시 우리 인천 포럼에 굉장한 그 회복력이 있네요. 코로나 때도 정말 끊임없이 모였던 그 에너지. 그래서 오늘 저는 영광스럽게도 제가 인천하고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가 부평의 일신동이라고 아시나요? 거기 주공아파트에서 처음 살았고, 물론 고향은 저 충청도 괴산이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부천 상동으로 가서 또 한 10년 살고, 이 동네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영광스럽게 오늘 따져보니까 아마 동양 고전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3번이나 저를 초청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 2003년에 21년 전에 손자병법, 제가 EBS에서 강의한 내용을 갖고 어떻게 기업이 전략적으로 승리할 거냐를 저한테 강의를 요청해 주셨고, 또 한 10년 전에 논어책으로 보는 또 이 요즘 말 역경 극복의 철학. 근데 오늘 또 영광스럽게 전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 와서 오늘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눈이 왔는데 예상치 못한 이 돌발 변수에 우리 어떻게 리커버리 해서 어쨌든 이 생존과 지속 성장의 비밀을 찾는가, 그 얘기를 한번 중용이란 책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네. 뭐 아니면 바로 다른 걸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인생이라는 게 꼭 기대대로 되나요? 예정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가장 타임리하게, 그 시시적절하게 거기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용기, 그게 이제 중용적 삶에 굉장히 중요한 회복력의 비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골프,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계셨는데 골프 치다 보면 벙커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오비 날 때도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 골프 실력은 그때 이제 변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너진 그 균형, 또 아니면 오버하거나 모자라거나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그때 어떻게 빨리 멘탈의 근력을 이렇게 잃지 않고 다시 회복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중용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긴 하죠. 어떨 때 자주 씁니까? 근데 가끔 중용을 잘못 이해해서 가운데 중자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걸 중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중용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A와 B의 딱 중간이 아닙니다. 회복력이라는 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무게, 균형이.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회복력을 발휘했을 때 끊임없이 그 상황에 맞는 또 나의 체력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이 대응하는 치료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용은 중간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중용을 지키며 인생을 산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기에요? 했더니만 요즘 부인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 뭐 어머니가 있는 안방과 부인이 있는 부엌 중간인 거실에서 요즘 생활한다고. 그건 중간입니다. 중간과 중용은 달라요. 중용은 일종의 그 황금률입니다. 끊임없이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유배지에 처해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 거기에 맞는 회복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내가 부귀한 자가 돼서 정말 내 힘과 그리고 내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되면 거기에 맞는 또 나 나름대로의 회복력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고정되지 않아요.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중용이 깨집니다. 안 되면 안 돼서 깨지고 너무 잘 되면 영원히 잘 될 거란 착각에 또 중용이 깨져요. 근데 회복력을 발휘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고 바닥을 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무게중심을 잡아낸다면 그분은 참 중용적 삶, 즉 엄청난 회복력을 발휘하며 사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돌발 변수, 이 눈 오는 날 아침에 엄청나더만요. 뭐 이 고속도로를 따라오는데 막 트럭이 지나가면 눈이 막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몇 분이 될까 고민했는데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동원되셨나요? 저는 6시 한 10분쯤 왔어요.
불이 깜깜하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오늘 5분 오시면 잘 오겠다. 그래서 막 노심초사했는데 역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포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중용은 그냥 책 이름입니다, 사실은. 왜 그 포북스 사설하고 있잖아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사실 옛날에 과거에 급제하거나 고위관직에 나가려면 반드시 읽어야 될 4권의 책이 있었죠. 근데 그 순서대로 보면 중용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읽어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선 경물치지 성의 정심. 뭐 이런 단계적으로 내가 어떻게 읽어야지 대학을 한 1500자 되는 걸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논어에 들어가서 한 11,500자 되는 498개 문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인의예지를 실천할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한 35,000글자 되는 맹자에 들어가서 정말 이 호연지기, 어떻게 의의를 추구할 거냐라는 그 지도자의 명분론을 배우고, 마지막 위대한 자기균형 그리고 회복력의 이 철학, 중용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글자 수는 한 3,500글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워낙 넘기 힘든 벽입니다. 왜냐하면 논어책 같은 거 보시면 다 읽어보셨겠지만 뭐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일상의 윤리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런 회복력을 갖고 태어났대요. 그걸 천명이라고 부릅니다. 벌써 단어부터가 좀 어렵죠. 하늘 천자 명할 명자. 하늘이 인간을 탁 설계할 때부터 이런 리질리언스, 리커버리, 이 회복 탄력성을 일종의 AI 그 인공지능 만들듯이 이렇게 설계해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회복력에 하늘이 준 위대한 센서가 있기 때문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상처가 나도 다시 치유될 수 있고, 감정이 우울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원래의 설계된 회복 탄력성, 중용의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중용의 1장 1절이에요. 이 동의하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회복 탄력성이 살아있어요. 센서가 발동하고 있어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그 돌발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하는 이 중용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업체들 보면 40년, 50년 되는 기업들 보세요. 그 힘든 국난 다 겪어냈어요. IMF도 겪어냈고, 무슨 뭐 리만 브라더스니 어떤 상황이 와도 결국 힘들었죠. 힘들고 무너진 조직은 이미 뭐 존재도 없고요. 그러나 다시 또 리커버리 했던 조직들 보면은 그 센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이 나에게 준 그 본래의 설계대로, 천명대로 살아야 된대요. 그걸 천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이 준 나의 위대한 회복력, 그거를 잘 발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길을 한자로 뭐라 그러죠? 도라고 합니다. 예, 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도를 아십니까? 도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하늘이 준 위대한 회복력을 잘 발휘하며 살아가는 게 도래요. 그런데 그 도는 왜 길거리 아무리 좋은 아스팔트를 깔아놔도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계속 수리해야 됩니다. 그걸 한자로 뭐라 그럴까요? 수도라 그럽니다. 수도. 수도 해보신 적 없나요? 수도사라든지.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 보수하고 계속 리모델링 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것이 뭘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스팔트야 뭐 다시 아스팔트로 깔면 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위대한 회복력의 중용을 끊임없이 실현하며 사는 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인데, 그 길이 망가지고 부서지면 다시 회복시켜야 돼. 수도해야 됩니다. 뭘 갖고 할까요? 이 답을 아시면 최근 발간한 제 책을 한 권 쏘겠습니다. 배움입니다. 배움. 여기 와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아니 누굴 오고 싶겠습니까? 배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센서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수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배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금방 녹슬고, 배우지 않으면 그 센서는 금방 고장이 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정말 지속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서 다시 무게중심을 잡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포럼에 오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역시 중용이 좀 어려워서 좀 딱딱한가요? 딱딱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중용이란 책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딱 이 첫 구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명지위성. 아까 그랬죠. 사서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중용이라고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솔성지위도. 세 번째요. 수도지위교.
중용을요, 딱 첫 구절 피면 이 세 문장이 나와요. 하늘이 인간에게 명하여 위대한 하늘다운 센서를 줬으니 그걸 성이라 한다. 천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의 본성이에요. 내 안에 하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용의 헌법 1장 1절은 모든 인간은 하늘의 설계도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대요. AI라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안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모든 신경망이 다 투입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피조물인 인간 안에는 하늘이 위대한 복원력이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추울 것 같지만 다시 또 봄이 돼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뜨거워지면 다 녹을 것 같지만 다시 또 계절은 바꿔서 회복시킵니다. 이런 우주의 완벽한 회복력의 패턴이 인간에게 투영된 게 천성이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오늘 강의가 시작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늘이 있대요. 믿으랍니다. 서로 두 분 얼굴 좀 보고 서로 좀 불러보세요.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좀 호칭 좀 해주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위와 상관없고 학벌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대요. 이거를 저한테 그게 진실이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중용의 첫 구절이 그거예요. 하늘이 인간에게 명하여 하늘다운 위대한 회복 탄력성을 주었으니 그걸 천성이라 부른다. 그런데 솔성은 뭡니까? 우리가 인솔하다. 그 준 선물을 왜 썩히네요? 잘 발현하고 살아요. 그게 솔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이 준 나의 그 위대한 천성을 잘 내 삶 속에서 발현하고 사는 것,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 길도자입니다. 웨이, 인간이 가야 할 길, 일명 중용의 도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 그 도는 끊임없이 보수돼야 된대요. 그 보수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 가르칠 교자, 배움입니다. 이 세 가지 맥락을 이해해야 오늘 제가 요점 정리를 합니다. 중용이란 책 3,500글자가 내 안에 있는 하늘이 준 위대한 회복 탄력성인데 그것을 잘 실현하며 사는 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이고, 근데 그 길은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보수가 된다. 요 세 가지 중용의 첫 구절을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중용에 대한 회복 탄력성, 이걸 아는 지도자는 조직이 어려울 때 안 무너집니다. 다시 끌어올려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졌을 때 다시 끌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전 속에 이게 있어요. 저는 유전자 속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동안 무너져도 100번 무너져야 될 나라인데 다 회복해 왔어요. 전쟁이든 뭐 아니면 뭐 암울했던 시대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엄청난 경제 위기, 뭐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코로나 다 겪어내고 위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문학적 유전자는 뭘까? 바로 이겁니다. 중용이 있는 거예요. 오란 말이죠. 이 골프에서 벙커에 들어가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들 다 갖고 계시죠. 일명 이 중용에 갖고 있는 이 회복 탄력성. 저 그래서 중용에서 얘기하는 거 회복 탄력성을 오늘 한 6가지 종류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거를 중화라고 합니다. 중화, 이건 중용에 나오는 단어예요. 중화 혹시 아십니까? 중화라는 뜻 들어보셨나요? 예? 중화 요리는 아닙니다. 중이라는 건 가운데 중자죠. 화라는 건 뭐예요? 하모니어스 하다는 거예요. 이 중화라는 단어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요. 덕수궁에 들어가면 거기 왕이 앉았던 정전 이름이 중화전입니다. 지도자는 특히 감정의 밸런스가 중요하대요. 분노할 수 있대요. 그러나 그 분노가 지나쳐서 폭력이 되면 안 된답니다. 슬퍼할 수 있대요. 그러나 그 슬픔이 리커버리 안 되고 끊임없이 지나쳐서 상처가 되면 안 된대요. 즐거울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복원력을 잃고 계속 가면 음란해진대요.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빨리 회복시키느냐, 이 능력을 중용의 첫 번째 감정의 회복 탄력성 중화라고 부릅니다. 중화. 다 갖고 계시나요? 이 강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하는 게 이게 감정의 중용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설계 속에는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일명의 세븐 센스, 7정이 있어요. 뭐 물론 더 많은 감정으로도 분리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쳐버리거나 모자르면요, 조증이나 우울증에 빠져버리면 끝난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슬플 수 있지요. 내 앞에 당장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나 회복시키면 돼요. 중용이라는 건, 고혈압이라는 게 뭡니까? 뭐 80에 120 넘으면 고혈압인가요? 저혈압? 중용이란 게 뭐예요? 150 됐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요, 안으로. 당 수치라는 게 꼭 뭐 몇에서 몇입니까?
잠깐 높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다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고속도로에 뭐 시속 몇 킬로부터 몇 킬로까지가 그게 중용이죠. 근데 뭐 110킬로 넘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내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다 하고 다시 센서가 발동이 돼서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를 늦춰서 돌아오면 그거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거는 잠깐 벗어날 수는 있어요. 왜 감정이 못 벗어납니까? 화가 날 땐 분노해야죠.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용에 반대되는 삶입니다. 일명 이걸 반중용이라고 불러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중용의 용어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대요. 센서가 작용되는 중용적 삶을 사는 사람, 센서가 전혀 작용이 안 되는 반중용적 삶을 사는 사람. 어째 과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루는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종의 회복 탄력성이 중용이라면 첫 번째 오늘 제가 이 중용에서 뽑은 건 감정의 중용, 희노애락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느냐. 이게 왜 황제가 앉은 요즘 말하면 청와대 아니죠, 요즘은 용산인가요? 왜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의 사무실에 이 현판이 걸려 있었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이게 좀 벗어나는 건 뭐 돼요. 뭐 부모지간에 자식간에 막 싸우고. 근데 이게 조직의 리더가 감정이 이게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분노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분노해서 막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지도자는 중용이 누구 읽으라고 쓴 책이겠습니까? 지도자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이게 뭐 농민들한테 쓴 책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옆에서 우리도 그걸 보면서 배우긴 하겠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리더예요. 당신이 한 조직의 리더라면 감정의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그 중용적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너의 조직은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참사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정의 중용은 잘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이렇게 적시에 이렇게 웃을 때 웃어주고 화날 때 화내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조선의 유학이 이걸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남자는 뭐 아니면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참는 게 유학이 아니에요. 제가 성균관 교육원장 출신입니다. 예? 어디 불의를 보고 참습니까? 거기에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폭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분노를 거두고 안아주기도 하고. 예? 참 손흥민 선수가 그 이강인 선수하고 찍은 사진 보면서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팀워크들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성찰한 사람들은 그걸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 불러갖고 같이 사진 찍고 자 우리 이제 화해했어요. 우리 멋지게 갈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높은 수준의 사람이 살아간 삶입니다. 저놈하고 내가 상종을 안 해. 이건 깨진 거예요. 관계라는 게 어찌 뭐 단절 아니면 뭐 친숙 두 바지만 있겠습니까? 멀어졌다가 다시 끌어당기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의 일종의 회복 탄력성과 밸런스, 이게 중용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중용적 삶이고 천성, 하늘이 인간에게 준 위대한 복원 능력을 솔성, 잘 발휘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길이다. 이것은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된다. 이 얘기를 중용 첫 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화. 나중에 시험 문제 내도 다 맞추실 수 있겠죠? 중화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뭐 중화 요리로서 이러지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너무 심각하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 시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중용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 때시자입니다. 중용의 회복 탄력성은 타임리해야 되는, 딱 그때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중용이 깨진답니다. 이거를 우주의 열쇠가 시간이죠. 얼마나 적시에 손흥민이 볼을 찰 때도 적시에 차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적시라는 말, 그래서 이 시중이란 단어는 워낙 유명해갖고 옛날 분들이 중용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 와닿던 모양이에요. 그래. 자식과 함께 해야 될 때가 있고 나가서 일에 열중해야 될 때가 있고 부부간에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더 이런 어떤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무게중심을 잡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예? 밥을 먹어야 될 때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센서에 있어요. 내 몸이 다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몸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지금은 쉬어야 돼.
얼마나 내 몸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거 못 듣고 그 센서 망가져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면서 야,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곳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되는가. 그래서 옛날 분들 이 글이 좋아서 자식 아들 낳으면 이름을 시중이라고 시신 분 많아요. 시중. 혹시 주변에 시중이란 이름 없나요? 뭐 김시중, 박시중, 최시중 뭐 예? 있죠. 시중이란 단어가 중용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중용적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타임리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무게중심을 잡는 사람을 군자라고 부릅니다. 읽어보세요.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중용. 군자라고 하는 성찰된 사람은 그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중용적 삶을 사지만, 소인은 시도 때도 모른대요. 그때 왜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때 왜 그 일을 해야 되냐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을 반중용적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명분에 휩싸인 사람, 이념에 쌓인 사람은 그 상황을 인정 안 해요. 왜? 명분이 더 중요하니까. 세상에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어디 있고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유교라는 게 그렇게 딱딱한 명분주의자가 아니에요. 공자가 논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효란 뭡니까? 제자가 물으니까 안 아픈 게 효야. 옆에 있던 제자가 효는 뭡니까? 음식 있는 것 부모님한테 돈 주고 밥 주는 거 효 아니야. 공경하는 게 효야. 어떤 친구가 또 물어요. 선생님, 효가 뭡니까? 밖에서 힘들다고 집에 와서 부모한테 짜증 안 내는 게 효야. 그럼 효가 뭡니까? 그때에 맞춰서. 아픈 놈은 안 아픈 게 효고요. 돈이나 주고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애완견한테도 해줄 수 있는 거래요. 공경하는 게 너는 효야. 밖에 나서 힘들다고 집에 와서 매일 짜증 놈한테는요, 너 집에 와서 표정 관리하는 게 효야. 그게 시중입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효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떨 때 가장 그분이 행복해 하실까, 그 타임리하게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시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뚫고 오신 여러분은 시중의 도를 지키신 겁니다.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그 상황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시중의 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용은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신독이라고. 한자는 어렵지 않죠. 삼갈신자의 홀러독자. 중용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남들이 듣지 않을 때 중용의 밸런스가 깨진답니다. 그래서 신독, 남들이 보지 않는 홀로 있을 때 나에게 진실하고 나에게 더욱 엄격함이야말로 중용의 삶이다. 신독이란 단어, 이게 어렵습니다. 남들이 볼 땐 잘해요. 남들이 볼 땐 성인군자인데 혼자 있을 때 보면 완전히 밸런스가 다 깨지는 분들 많아요. CCTV로 24시간 나를 찍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해? 그래서 제가 골프를 잘 안 치는 게, 제가 홍천의 석천학당이라고, 이제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청령띠인데 인생의 2막은 서당을 하나 짓고, 우리 할아버님이 저 충청도 괴산에 만드신 서당은 너무 멀어서 인천에 하려니까 인천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홍천에 제가 30년 전에 서당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그거를 제가 혼자 져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학생들도 한 150명 와서 저한테 강의를 들어요. 월사금은 안 받습니다. 왜? 먼 데서 오니까 그냥 회비만 내서 본인들 밥이나 먹으라 그러는데, 근데 그 뒤에 골프장이 하나 있어요. 샤인데일 골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학당 뒤에. 그래서 그 회장님이 가끔 골프 치라고 와서 한번 쳐봤더니만 더 이상 골프를 안 치고 싶은 게, 골프가요, 혼자 있을 때 이게 나를 속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들이 안 볼 때 제가 볼을 차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분명히 수풀에는 타이틀리스트가 들어갔는데 나올 땐 갤러웨이가 돼갖고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골프가 잘못하면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운동이 되겠다. 정말 맛있는, 인천에 맛있는 맛집들 많죠. 가보면 나를 속이지 않는 주방장이 있는 거예요. 새벽 4시든 3시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좋은 재료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그린 그 국물은요,
누가 봤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먹어보면 알아요. 신독의 마음으로 이 국을 끓인 사람의 그 음식은 보면 압니다. 제품도요. 이거 팔아서 얼마 남겠다라고 하신 분의 제품은 써보면 알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를 속이지 않고 소비자들이 안 봐도 최선을 다해서 만든 제품은 써보면 거기에 뭔가 나타납니다. 이게 중용은 이게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조직이 지속 생장의 원인이 이거래요. 이게 남들을 보지 않을 때 속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어 중이면 형어해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면 형, 드러날 형자입니다. 이게 드러난대요. 딱 보면 안 되는데요. 예? 이게. 그래서 이 중용이 그냥 관념 철학이 아니에요.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얼마나 감정의 회복성을 가져야 되며 얼마나 그 상황에 최적의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나의 정성을 온전히 다할 수 있는 신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용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속 생장의 비결입니다. 안 회장님, 저 오늘 끝까지 막 많이 해도 된다 그랬죠? 아까 항상 저를 응원해 주고 안 회장님이 그랬어요. 오늘 그냥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은 만큼 하라고. 근데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제가 중용은 사실 다른 데 가서 강의를 잘로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손자병법 강의를 해달래서 그거 하면 재밌죠. 막 전쟁터 얘기고 삼국지나고 하는데 이건 너무 철학적이에요. 한 인간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의 방식이라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질문 좀 해주시면 좀 같이 풀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떻게 그냥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한번 가보죠. 다 하고 일단 질문을 받아올게요. 그래서 신독은 그냥 옛날에 뭐 선비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위대한 하늘이 설계한 그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신독을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신독은 계신호 기소 부도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경계하고 삼가고 공구호 기소 불문하며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두려워하며 막혀놓우 막현홈이라 은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도 더 절 확연한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군자는 신기독이 아니라 그러므로 수준 높은 군자의 삶은 늘 남들이 보지 않는 홀로 있을 때를 더욱더 삼가야 한다. 중용의 이런 구절들을 보면 정말 등골이 갑자기 오싹해져요. 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네? 뭐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평가해 남들이 나에 대한 이거에 연연하지 않고 난 얼마나 온전히 중용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온전히 나에게 준 하늘이 준 그 설계대로 나는 제대로 소련 발현하여 살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나는 얼마나 배움을 통해 성찰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중용적 삶의 성찰 항목입니다. 네 번째는 자득이라는 단어. 중화라는 게 뭐예요? 감정의 밸런스라 그랬죠. 시중은 타이밍, 시간의 밸런스라 그랬죠. 그리고 신독은요. 나에게 진실한 정직의 중용이라 그랬죠. 네 번째 중용의 항목은 자득 들어보셨나요? 예? 어떨 때 들어보셨나요? 무슨 자업자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화는 중화열이고 자득은 자업자득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중용 안 읽으신 분들 얘기고요. 자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요. 스스로 자자의 얻을 득자. 중용이는 이 회복 탄력성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거기서 스스로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obtain, 찾아낸다는 게 자득입니다. 이게 정말 저는 중용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라고 봐져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기대된 대로 됩니까?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그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 어마어마한 기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득의 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용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귀한 상황에서. 두 번째는 가난하고 지위가 천한, 빈천한 상황에서. 세 번째는 이적. 오랑캐 땅에 유배 가서 고립된 상황에 처했을 때. 네 번째는 환난,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이 네 가지 상황에서도 군자는 가장 최적의 밸런스, 회복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소부귀 행호 부귀요. 소빈천 행호 빈천이요. 소이적 행호 이적이요. 소환란 행호 환란이니라.
중용 오늘 너무 어려운 거에서 나중에 안 부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꼭 한번 이 정도 400회 이상이 된 포럼 조직이면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서 중용을 뽑았는데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뭘 할까? 도덕경을 할까? 아니면 주역을 갖고 한번 그냥 좌중을 이렇게 점을 좀 쳐줄까 하다가 아니야, 이 중용은 꼭 넣고 짚고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부자가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일종의 회복력을 발휘 안 하면 그게 멸망하는 일종의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어디 가셨나? 예비후보 당선돼 봐야 이 느낌 아는데. 예? 제가 지자체 단체장 5기인가요? 300 몇 명 모아놓고 어디에 쌍방울 리조트 무주에서 특강하면서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 가장 큰 균형이 깨지는 상황을 맞이했다. 축하 부부 모임에서 제가 좀 심한 말을 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위기 상황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고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받아서는 안 될 거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락이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민선 4기 단체장 중에 감옥 가거나 수사받은 사람 99명. 그 뒤로 안 부르더라고요. 축하 자리에 와서 꼭 그런 얘기 하냐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도달했을 때가 중용이 깨지기 가장 쉬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을 잡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반대로 빈천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잃거나 지위가 천해졌어요. 사실 이때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졌어요.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요. 다시 리커버리 하면 돼요. 그거는 이건 쉽습니다. 중형적 삶으로 회복하는 게. 근데 부귀가 더 어려워요. 안 그런가요? 부귀한자가 돼야 이 느낌 아는데. 이적이 뭡니까? 이적. 다산이 강진에 18년간 유배를 가고 추서가 대정에 8년 7개월 동안 유배를 갔어요. 그때 대부분들 다 무너지죠. 그때도 또한 회복력을 발휘하는 것. 환란은요, 암에 걸려서 암병동에 누워보신 적 있나요?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잠을 못 이룰 때도 그 소라는 게 뭐예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바탕소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자득의 답을 찾아내겠다. 부귀한 자가 되면 부귀한 자로서 멋진 밸런스를 찾아내면 돼요. 불쌍한 자와 함께하고 배려하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다면 그건 회복력이 된 겁니다. 가난했다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자에 맞게끔 살면 되는 거죠. 왜 거기서 내 인생은 끝났다? 그거 자체가 이제 밸런스가 깨진 거죠. 제가 아침마당에 꽤 많이 나가요. 아침마당 목요 특강에 한 6번 정도를 나갔어요. 고전이 좋은 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고전으로 얘기하면 다 해석이 된대요. 근데 아침마당 나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만 다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1,000원 갖고도 행복할 수 있다. 방법이 뭐냐? 그래서 1,000원 갖고 천국 가는 그때 그랬어요. 김밥 천국이라고 들어보셨냐고. 지금은 1,000원 갖고 안 되지만 8,000원이 있으면 8,000원에 맞는 밥을 사 먹으면 되고요. 1,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에 맞는 음식을 사 먹으면 돼요. 이게 회복력입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됐지? 나는 이 정도니까 최고야. 이거 자체가 이미 회복력이 깨진 겁니다. 이적의 땅에서 고립되면 오랑캐의 상황에 맞게끔, 오랑캐라는 게 사실은 비문명권이죠. 근데 서울 중심에만 살아야 인생인가요? 시골 농촌에 가서 저도 홍천에 주로 거주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가장 이번 토요일 날은 또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산반 반원들 모여갖고 윷놀이 해요. 거기에 맞춰서 또 재밌게 살면 되는 거고요. 환란 어렵나요? 코로나가 나에게 닥치고 갑자기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감옥에도 들어가 보신 적 없나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감방에 들어가면 인생이 끝난 건가요? 거기서 오히려 사마천은 감방에서 55만 자의 사기를 쓰고 신용복 교수님은 새로운 고전을 공부하고 만델라는 거기서 또 새로운 꿈을 세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부귀든 빈천이든 이적이든 환란이든 오란 말이죠. 자득. 어떤 곳에서도 나는 하늘이 준 위대한 천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거기에 가장 합당한 답을 찾아내겠다. 제 상의하여 불능하하며 윗자리에 있을 때는 아랫자리를 능멸하지 않을 것이며 제 하의 불언상이라 아랫자리에 있을 때는 윗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을 것이며 불언천 불우인이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겠으니
거의 사명이라. 내가 처음 이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 살아가겠다. 이 중용의 구절입니다. 이렇게 사는 중용적 삶을 사는 사람한테 인생의 바닥이 어디 있고 인생의 교만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리커버리가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걸 자득이라고 이해합니다. 자득. 거의 사명. 이 거의라는 말은 자득을 얘기할 때 거할 것자, 평범할 자, 평범한 지금의 상황에서 기다릴 사자, wait, 명,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기다리겠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거의 사명.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을 백거이라고 호를 줘서, 백거이라고 옛날 그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사람에게 어떤 혹독한 운명이 있고 어떤 혹독한 현실이 있겠어요? 받아준다는데.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근데 눈이 오는 상황 속에서 나는 거의 사명하겠다. 그것이 나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서도 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왔잖아요. 어제 최적의 방법을 시중 타인리하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좀 시간은 더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일찍 출발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바뀐다 그래서, 내 처지가 바뀐다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힘들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분한테는 어떠한 역경과 현실도 없다. 어려운 현실이 없다. 이게 바로 자득의 중용적 삶입니다. 자득 다 실현하고 계신가요? 빨리 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용의 하이라이트는 성실함입니다. 그걸 중용에선 지성이라 그래요. 지성 들어보셨나요? 축구선수 박지성 아닙니다. 지극할 지자에 성실할 성자. 중용의 가장 위대한 그 자동차 엔진처럼 성실함인데, 그게 지극했을 때 세상이 변한대요. 지성이면 뭐예요? 감천이라는 게, 이게 하늘이 감동한다는 게 저 하늘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동한대요. 지성으로 끓인 사골국물은 고객이 감동한대요. 지성으로 만든 제품은 이건 마케팅 안 해도 팔린답니다. 왜? 그게 드러나니까. 지성. 중용을 3,500글자를 저한테 한 글자 얘기하면, 하늘이 준 위대한 나의 본성의 핵심은 성이에요. 성실할 성자. 성실함만이 우주의 진실입니다. 해는 뜨고 져요. 성실하게. 139억 9천만 년 동안 빅뱅 이론에 의하면. 추나초동은 그때가 되면 또 끝이 핍니다. 세상에 우주라는 게 이 성실함이 없으면 존재도 없어요. 우린 지금 살아있는 건 성실하게 호흡 무의식적으로 성실하게 쉬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은 좀 쉬자, 숨 쉬는 거,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비밀이 그거예요. 성실이에요. 불성무물이라 중용이 그래요. 성실하지 않으면 존재도 없대요. 존재의 방식은 성실이래요. 세포는 끊임없이 30조 개의 세포는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내장기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진화돼서 각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성실한 기업은, 성실하게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지속 성장을 해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갈 길은 뭐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낸 시중. 지금 우리는 이곳으로 갈 곳이야. 오늘 여기 제가 강의 나갔던 인천의 많은 회사 중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여기 오신다고. 근데 오늘 또 대구 내려가신다고. 어저께 통화 왔었는데, 그분이 원래 그 전자 쪽에 기판 만드셨는데 요즘 바뀌었대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잘 바꿨다. 그 타임리하게. 그때마다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용은 관념 철학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장 이 우주 속에서 가장 하늘답게 살아가는 최적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지성능화라는 단어, 지극한 성실은 능히 시키고 고객을 감동시키고 소비자들을 열광케 한다는 거예요. 지성능화. 지성무식이라. 지극한 성실은 무식이 뭡니까? 없을 무자, 쉴 식자,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음 속에서 성실함이 깃들어 있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용 23장은 다 기억하시나요? 영린이라는 옛날 영화 있었습니다. 그 영린이라고 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정조대왕이 역할이죠. 신하들 모아놓고 첫 장면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중용 23장을 읽어보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하는 설정입니다. 그때 그 대왕의 내관이었던 사람이 제가 알고 있사옵니다. 말해보아라. 그때 나왔던 겁니다. 성실에 대한 위대함, 공능성이라.
예? 보이지 않는 곡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디테일한 곳에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성실은 꽃이 피는데 그 피는 저 보이지 않는 곳에 봄의 영양가를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성실이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성실은. 그런데 디테일 속에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성실하면 드러날 형자입니다. 그게 꽃을 피는 형상으로 드러난대요. 드러나는 순간 저는 분명해진답니다. 분명해지면 일명 그 영어로 아우라라 그럽니다. 빛이 확 튀기 시작합니다. 밝아지면 가슴이 확 뛰기 시작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동화됩니다. 천하지성이야 위능하라.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 중용 23장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거 이제 한번 경영학과 교수님, 마케팅 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마케팅 학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명품의 기원은 뭐냐? 왜 명품이란 게 뭡니까? 몇 천만 원 주고 사는 그 무슨 백이 있잖아요. 그 백의 비밀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땀 한 땀 성실함이 있었던 거죠. 장인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신독의 마음으로 좋은 재료를 갖고 정말 정성껏 무두질해서 보이지 않는 내면에 그 한 땀 한 땀 제대로 된 그 마감을 한 게 명품이죠. 근데 그게 안 보일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하는 걸 누가 안 알아주면 중용 걱정하지 말래요. 그냥 그건 그냥 샤넬백 보면 바깥에 아우라가 안 뜹니까? 드러난대요. 이게 걱정하지 말랍니다. 얼굴빛 보면 알아요. 이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은요, 드러난 곳 안에 디테일이 있어요. 그 안에. 드러나는 순간 저라는 건 뭐예요? 아주 또렷할 저자입니다. 우리 저명 인사할 때 또렷해진대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해지고, 선명해지면 명이라는 건 뭐예요? 밝을 명자. 이걸 제가 아우라라고 해석했어요. 명품엔 아우라가 있습니다. 네? 디테일한 디자인을 잘 설계한 자동차는요, 겉에서 보면 뭔가 이게 빛이 나요. 성찰하며 중용적 삶을 사신 분은 딱 보면 벌써 빛이 아우라가 뜹니다. 그런데 그 빛은 감동이 일어나요.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가슴이 뜁니다. 변은 뭐예요? 구매가 변하죠. 나 이걸 사야겠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변화가 되면 동화돼요. 동화는 거예요. 충성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조집에 왜 그 음식을 먹으러 갈까? 거기서 감동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똑같은 재료 쓰고 레시피인데 왜 그 음식점에 가면 뭔가 다르는 거기에 이제 성실이라는 그 누군가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서양에서 얘기하는 사이언스로 해석이 잘 안 되는 건데 해석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에 그 배어 있는 그걸 만든 사람의 마음, 자세, 또 고객을 위한 배려들 이런 것들이 다 투영이 돼서 딱 먹으면 느낌이 다르고 빛이 달라 보이는 일명 때깔이 달라지는 그게 바로 이 지성의 중용입니다. 지극한 성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감동시킨다. 그런데 이 중용은 6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감정의 중용. 중화였죠. 그리고 시중, 그 다음에 신독, 그리고요 자득, 지성. 이런 단어들은 중용적 단어들이에요. 중용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기천이라는 단어와 기천, 몸기자의 일천처자. 중용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감정의 밸런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득을 찾아낼 거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력을 5가지 노력이래요. 일단은 아까 그랬죠. 수도지위교니라. 배움을 통해서 내 중용의 길은 끊임없이 보수돼야 된다. 그걸 첫 번째 박학이라고 이해합니다. 박학. 뭔 뜻입니까? 스타디, 배우되 와이들리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움이 내가 뭐 전기 전공이라고 전기만 배워요? 답이 안 나와요. 요즘은 그 바깥의 것의 외연을 넓히지 않으면 문제를 정확히 이해도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인문학을 공부하고 예술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합니까? 지금의 내 답을 찾기 위한 일종의 굉장히 넓은 지식적 탐구죠.
겨울에 김장철에 김장독 묻어보셨나요? 30cm 지름의 김장독을 묻으려면 30cm 정확히 자루재서 파면 들어가던가요? 안 들어가요. 한 50cm는 넓게 파야 됩니다. 그래야 딱 안착이 돼요. 그래서 배움은 넓어야 된대. 이걸 박학이라고. 중용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용은 넓게 배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포럼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배움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잖아요. 인문학, 뭐 정치, 경제, 뭐 AI부터 얼마나 많이 배우시겠습니까? 끊임없는 박학이야말로 중용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의 첫 번째다. 두 번째, 배웠으면 그 다음 뭘까요? ask, 물어야 된답니다. 질문이 깊어야 된대요. 신문이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단어가 여기서 박학신문입니다. 넓게 배우고 깊이 물어라. 김장독은요, 넓게 파고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야 딱 들어가요. 그게 자루 잰 듯이 해서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6번 물으면 답이 다르다며요. 예?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뭐 하다못해 공화춘 가서 짜장면 망고 먹어보면 그게 나오기까지 물음이 몇 번 있는지 보이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안 짜고 안 달고 그러나 뭔가 입에 감기는 그걸 물어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제 답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물음, 그 많은 물음이 결국은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한다는 건 넓게 배우고 깊이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가 모아졌죠. 그만큼 배우고 물었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때 세 번째 프로세스는 thinking입니다. 사유하래요. 사유 없는 데이터는 요즘 AI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AI의 그 딥러닝이 사유도만요. 사유. 그동안은 그냥 데이터만 넣으면 데이터대로 나왔는데 얘는 딥러닝이라는 게 뭐예요? 그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학습을 더욱더 사유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지능이죠. 인공신경망이. 이 박학 신문 다음에 해야 될 건 그 데이터를 갖고 끊임없이 싱킹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신사라고 합니다. 신사. 삼가의 신자. 그 다음 생각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 뭘까요? decide, 결정, 변. 여기 변이란 단어를 말씀원도 쓰지만 판단입니다. 판단은 대충 하지 말고 명확하게, 브라이틀리하게. 지도자가요. 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려면 많이 묻고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어디로 갈지 답을 찾아야 되고 답을 찾았으면 거기에 명확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뭘까요? 실행이 실행. 그걸 독행이라고 하면 독행. 이 단어 독실하다 할 때 독자 들어보셨나요? 뭐 독실한 뭐 종교인. 이걸 뭐 영어로 파이어스리하게 아주 그냥 정말 목숨 걸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김연아 예를 제가 가끔 들어요. 그 트리플 악셀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균형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했겠습니까? 근데 중용에서는요, 이게 한 번에 갖고 될 일이 아니래요. 남들이 한 번 하면 나는 100번 하래요. 남들이 10번 했으면 나는 1000번 하라. 그래서 제가 기천정신이라고 뽑았어요. 몸기자, 일천천자. 중용은 난 1000번 정신으로 해야 그 밸런스가 만들어진다. 기백, 몸기자, 일백백자. 중용에 나와요. 인일능지면 기백지하고 남들이 한 번 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면 나는 100번을 할 것이며 인능십지면 기천진이라. 남들이 10번 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면 나는 1000번 묻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0번 고민한 사람보다 더 좋은 답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는 바로 이 기천정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유전자에 이게 있어요.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의 유전자에. 안 되면 1000번 물어보고 1000번 고민하면 그래서 이 남들이 가지 못한 경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디테일에 최선을 다해서 빛이 나게 많은 세계 1등 제품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한국민이 갖고 있는 이 중용의 정신, 신독의 정신, 지성의 정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중과 자득의 답을 찾아내고 거기서 기천정신으로 답을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문학적 유전자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천정신은 다 동의하시죠? 네. 기천정신 한번 오늘 조직에 가셔갖고요. 이 중용의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를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서
야, 이 어려운 난세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자. 예?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것에서 답을 찾자. 예? 그리고 남들이 10번 할 때 나는 1000번 한다는 마음으로 남들과 다른 경지로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용, 마지막 중용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중용처럼 산다는 건 뭐라 그랬죠? 예, 하늘이 준 위대한 천성의 설계도를 내 삶에서 발현시키고 사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중용적 삶이라는 것은 균형입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능력이 중용이에요. 그런데 이 중용적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문제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살아갔을 때 좋은 상황도 있고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신독, 기천, 자득, 중화, 시중 다 살았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씨, 말짱 헛거네. 뭐 이렇게 살아 대충 살지. 근데 중용은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 게 중용이래요. 왜? 그건 나에 대한 최선을 다한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고객이 안 알아주는 건 그건 또 다른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이런 얘기를 해요. 색은행계, 은밀하는 것을 수색해서 괴상한 짓거리를 행하고 기세도명, 세상을 속이고 명예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내가 성공을 바라진 않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상한 짓거리를 하죠. 그래야 주목을 받으니까. 세상을 속이고 명예를 도둑질하고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속이고 하는 것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자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짓거리를 하며 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참 중용이라는 게 결국 자기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가 좋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중용에 대한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좀 정리하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도 산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골짜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다. 삶은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을 지나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가는 것. 절정의 시간은 짧다. 천국의 기쁨도 짧다. 긴 호흡으로 보면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을 돌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삶은 동그란 길을 돌아 나가는 것.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